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날짜가 2020년 11월 20일입니다. 어제 정부가 부산 지역의 5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020년 11월 20일부터 이제 다섯 개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됨으로써 세금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 강화라는 정책을 어제 2020년 11월 19일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과 세금 중과세라는 타이틀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부산 지역이 과거에도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2016년 11월 3일 요 5군데가 최초로 부산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6월 19일 날 부산 진구 기장군이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2018년도 8월 27일 날 기장군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2월 28일 날 이제 정책이 발표되는데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요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됐는데요. 해제일은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동해수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것도 2019년도 11월 8일자로 다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부산 지역은 2019년도 11월 8일부터는 이제 더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요게 원래는 말이죠. 양도가가 9억 이하이면서 2년 이상만 보유를 하면은 1세대 1주택, 즉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2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다 비과세를 받았는데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2년 이상 실거주라고 하는 새로운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부산에 있는 이런 모든 지역에서 요때 이후로 취득을 했다면은 설령 파는 시점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되더라도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면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페널티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외의 페널티는 부산은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자, 지역별로 이제 한번 카운팅을 해보면요. 동래구, 해운대구, 수용구는 2016년 11월 3일부터 2019년도 11월 7일까지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8월 3일부터 요때까지 취득한 여기에 있는 아파트, 뭐 주택이죠.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구, 연제구도 마찬가지로 요 기간 사이 부산 진구 기장군 일광면, 자, 요거 그죠? 그다음에 기장군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은 요 기간 사이에 취득을 했다면은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그 시점에 내가 팔았다 하더라도 요거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제 지금으로 다시 현재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1월 8일자로 요 세 군데 다 해제가 됐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난 요 사이 시점, 이때는 이제 부산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어제 발표했죠. 그래서 2020년 11월 20일 날 드디어 5군데가 새롭게 지정이 됩니다. 11월 20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부터 요 5군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동해 바다에 남자와 여자가 있더라. 동래구, 해운대구, 바다는 숫자, 그리고 남자, 여자. 그래서 동해 바다, 남자, 여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가시죠. 지도를 보시면요, 일목요연합니다. 요 5군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부산이 요 5군데가 인접한 이 5군데가 역시 한꺼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이제 세금 측면에서 페널티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동해 바다 남자 여자 이 지역이 그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오늘부터 이 5군데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집이 한 채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페널티. 자, 두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어떤 페널티를 받고 있는가 하면요. 2017년도 8월 2일에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집을 팝니다. 어떤 집이냐면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2주택자인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았다. 그러면 기본세율에서 10% 가산, 3주택자 이상이라면 기본세율에서 20%를 가산을 해서 비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장기 보유, 그죠? 2년 또는 3년 이상 보유하면은 할인을 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해줍니다. 배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는 요 룰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런데 법이 한번 바뀌었다, 그죠? 자, 이러한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내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합니다. 어떤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다? 내가 2주택자다. 내가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은 기본세율의 20%, 기본세율의 30%를 가산합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당연히 안 해주고요.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2주택자란 이 말은 내가 모든 주택이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데 그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자, 내가 파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냐 없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3주택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존에 집 한 채, 두 채, 세 채가 있는데 마지막 집을 지금 한 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파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이렇게 페널티를 받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든 없든 그건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파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페널티를 받는데, 자, 2020년 11월 20일 날 동해바다 남자 여자 이 5군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은 요 룰을 이제 적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 룰을 이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 6월 1일 이후에 또 양도를 하면 이제 이 페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게 두 번째 페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요거는요. 그럼 기본세율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세율에 10%, 20% 가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본세율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면요. 자, 양도가액 내가 얼마 주고 팔았느냐, 취득가액 내가 얼마 주고 샀느냐,
그리고 취득하면 팔면서 각종 비용이 들었겠죠. 공인중개사 수수료 막 그런 것도.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빼고 나면은 이제 마진이다, 그죠? 양도 차익, 즉 시세 차익입니다. 여기에 2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할인 디스카운트 들어간다.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요. 세법에서 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은 항상 마진을 생각하라 그랬죠. 마진, 그죠? 내가 매출해서 비용을 다 뺀 마진. 그게 바로 양도 소득 금액입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죠. 과세 표준이 나오면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뭐라 그랬죠?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 이 세율이 여기에 있는, 그죠? 쭉 과세 표준에 따라서 쭉 있죠? 이게 기본 세율입니다. 이게 기본 세율. 그래서 6%부터 42%, 5억을 초과하면은, 즉 뭐가 초과합니까? 즉 과세 표준이, 그죠? 시세 차익이 5억을 초과하면 이제 최고 42%까지 이렇게 적용을 받는 요게 기본 세율입니다. 그래서 이 세율에다가 10%, 20%를 가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이제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면요. 종일신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리드미컬하게 종일신삼 기억하신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았는데 그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충족했다면 요 집은 종전의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게 기본 패턴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건요.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년 보유 앤드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았는데 그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 종전 주택은 비과세다.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2017년도 8월 2일까지 내가 취득을 했다면은 2년 보유만 하시고 파시면 비과세인데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샀다면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이 주택을, 옛날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 다음이 또 하나 버전이 또 생겼습니다. 자,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샀을 때에는 이제 종일 신2로 바뀐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일 경우에 종일 신2가 적용이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강화됐습니다. 뭐냐면요. 2019년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샀을 때는 자,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신1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1년 내에 전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을 하라. 그래야만 요 주택을 비과세해 주겠다. 그렇게 아주 엄격한 요건이 들어왔죠. 따라서 부산은 2020년 11월 20일 지정이 됐죠. 그러면 이 룰을 이제 적용을 받겠습니다. 그죠? 내가 해운대에 집이 있다. 내가 수영구에 새로 샀다. 그러면은 요 수영구에 새로 산 집은 1년 내에 전입을 반드시 하시고 해운대에 있는 종전주택을 팔아야 이 해운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특별히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 그 룰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우리 세법에서 어떤 이제 불이익을 받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였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네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인데요. 자, 일단 1편은 시간이 너무 긴 관계로 여기서 끊고 제 2편에서 나머지 네 가지 이제 불이익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보시죠.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